지금껏 혼자 애 키우면서 서러운 순간이야 왜 없었겠어요. 그러나 그날은 정말이지 치가 떨리게 수치스럽더라고요. 사부인은 등장부터 저를 아래로 깔보며 등장했어요. 옷은 또 어찌나 화려하던지 수수하게 입은 내가 괜히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혼자 딸을 키우셨다고요? 예, 그랬습니다만.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그렇게 묻는데 말문이 턱 막히는 겁니다. 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. 아니, 설마 누구 애인지도 모르고 낳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? 예? 그렇잖아요. 누구 애인지도 모르고 낳았다는 건 그만큼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건데. 어머니! 딸이 놀라서 예비 시어머니를 부르더라고요. 그러나 제가 손을 들어 딸을 제지했어요. 도대체 무슨 소리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지는 끝까지 들어봐야겠더라고요. 계속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아들은 양가 부모도 온전히 있고 출처가 확실하다 이거죠. 그런가요? 그럼요. 적어도 대개 따님보다는 분명하다 이겁니다. 그래요.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시니 출처가 분명히 있다고는 보입니다만 그 출처가 온전한지는 잘 모르겠네요. 예?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? 그렇잖아요. 사돈지간 될지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예의도 없고 하고 싶은 말만 하시니 저도 그 출처의 수준이 좀 의심됩니다만. 지금 수준이라고 했어요? 근본도 없이 자란 댁의 딸보다 우리 수준이 낮겠어요? 근본이 왜 없습니까? 얘를 낳은 게 전데. 그리고 수준은 모르는 거죠. 양보다 질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? 상견례 자리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어요. 순간 저도 아차 싶긴 하더라고요. 우리 딸을 생각해서 좀 참아야 했나 싶다가도 이 상황을 참아주는 게 정말 내 딸을 위한 건지는 모르겠더란 말이죠.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요. 남의 집에서 파출부하면서 키웠어요. 예비 사부인이 저러는 이유는 내가 미혼모인 것도 모자라 겨우 파출부라는 게 더 못마땅해서였겠죠. 처음부터 파출부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나요? 물론 직업정신이 투철해서 가정부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순 있죠.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. 저도 20살 때까지는 살림이라곤 한 번 해본 적도 없는 도시 여자였어요. 대학 갈 정도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도 사무실에 취직해서 정갈하게 옷 입고 출퇴근하며 살았어요. 우리 딸을 낳기 전까지는 말이죠. 그 차 한 잔을 같이 하다가 생각보다 멀쩡한 사람 같다 싶어서 몇 번 더 만났죠. 그 사람이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연애 대상이었어요. 그 후로는 누굴 만난 적도 없어요. 우리 딸이 태어났으니까요. 홀로 딸을 낳은 뒤 애를 키우며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파출부를 시작했어요. 애를 데리고 와도 된다는 부자노인 할머니 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딸을 참 예뻐해 주셨어요. 덕분에 저도 좀 살았죠.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댁에서 지냈어요.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는 또 다른 집을 전전했지만 그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 미혼모 생활은 시작부터 고난과 역경만 있었을 거예요. 우리 딸은 검사예요. 어릴 때 살았던 그 할머니 댁에 법전이 있었어요. 알고 보니 할머님 남편분이 판사셨다고 하더라고요. 먼저 돌아가신 뒤로는 혼자 지내셨는데 자식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다 받은 뒤라 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 집에서 자란 제 딸은 한글을 일찍 깨쳤는데 다 그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었어요. 그러더니 애가 그 어린 나이에 뜻도 모를 법전을 읽고 있더라고요. 그때부터 우리 딸 꿈이 판사였어요.
제 생각엔 그 할머니의 영향이 아니었나 싶어요. 판사가 되고 싶어서 법대에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사가 더 하고 싶다면서 방향을 살짝 틀더라고요. 비록 저는 미혼모의 파출부였어도 내 딸이 있어서 다 괜찮았어요.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딸이 검사가 됐는데 남들이 뭐라든 아무 상관없었어요. 물론 중간중간 나 좋다는 남자들도 있었어요. 아내랑 일찍 사별한 남자도 있었고 그 중에는 총각도 있었는데 그 남자는 딱 잘라서 거절했죠. 부모 가슴에 대못 박지 말라고요. 연애를 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. 재혼도 할 수 있었어요. 파출부로 일하면서 나름 잘 사는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드나드는 손님들도 사는 수준이 나쁘지 않았어요. 그 사람 중에 제가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간혹 있었죠. 내가 파출부니까, 미혼모니까 자기들이 꼬시면 넘어올 줄 알았나 봐요. 가장 기억에 남는 고백은 이거예요. 이제부터는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요. 내 아들 둘만 키워줘요. 아들 둘 키워주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나 싶다가도 저라고 왜 남자 그늘에서 편하게 안 살고 싶었겠어요. 그냥 눈 딱 감고 남의 자식 키워주는 대가로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살까도 싶었죠. 근데 내 딸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내 딸이 어릴 때부터 워낙 똑똑했는데 괜히 환경이 바뀌어서 방황하면 어쩌나 싶었어요. 차라리 내가 고생하더라도 딸은 엄마 믿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었죠. 한 번은 딸이 중학교에 올라간 뒤였나 불현듯 제 친아빠에 대해 묻더라고요. 난 아빠 없어? 갑자기 그게 궁금해? 지금껏 한 번도 안 묻더니? 엄마가 언젠가는 말해줄 줄 알았지. 근데 안 해주잖아. 사춘기 때라 그랬는지 갑자기 궁금했던 모양이었어요. 그래서 얘기를 들려줬죠. 애아빠는 제가 다니던 사무실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오며 가며 마주하다 보니 정이 생겼어요. 처음에는 완전 내 취향은 아니다 싶은 남자였죠. 미숙임, 밥은 먹었어요? 저를 다짜고짜 다방아가씨 부르듯 미숙임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를 안 하다가 내가 대꾸를 안 하니까 나중에는 코앞까지 와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. 미숙임, 귓구멍이 막혔어요? 이 남자가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. 사무실 사람들이 전부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. 왜 이래요? 사람이 말을 거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? 사람 같아야 사람 취급을 하죠. 네? 미스김? 여기가 다방이에요? 내가 다방에서 커피 파는 여자냐고요? 그 남자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. 아니, 나는 커피 달라고 한 적 없는데. 그리고 이거. 그러면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내 책상 위에 내려놓더라고요. 커피 2잔 뽑았는데 자꾸 대답을 안 하니까 미안해요. 내가 말버릇이 잘못돼가지고. 다시는 미스김이라고 안 부를게요. 나중에서야 알았어요. 그 사람 딴에는 친해져 보려고 한 말이었는데 할아버지의 아버지까지 말투가 다 그랬나 봐요. 진심으로 사과는 했지만 솔직히 상종도 하기 싫었어요. 그러다 하루는 사무실 복사기가 고장나서 혼자 낑낑대며 고치고 있는데 도저히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. 제가 사무보조라 그런 걸 다 해결해야 했거든요. 우리 때는 뭐 복사기 회사 직원 불러서 수리를 받고 하는 개념도 없었어요. 그냥 막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는 게 당연시되는 분위기였죠. 도저히 복사기 수리가 안 돼서 진땀을 빼고 있는데 그 남자가 불쑥 등장한 겁니다. 비켜봐요. 내가 해줄게요. 됐어요.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저리 가요.
새님같이 생겨서는 무슨 복사기를 고치나 했거든요. 근데 와이셔츠를 걷어붙이더니 뚝딱뚝딱 복사기를 고쳐놓은 겁니다. 건들건들해서는 믿음직스러운 구속이라곤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의외더라고요. 이거 한번 도와줬다고 밥 사달라 차 사달라 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있었는데 웬일로 별말 없이 조용히 나가더라고요. 미스김 사건 이후 말수도 준 것 같고 저한테 장난스럽게 말도 안 걸던 참이라 좀 이상했어요. 그러던 사람이 또 너무 안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를 눌러놨나 싶어 신경도 쓰이더라고요. 그러다 결국 눈이 맞았어요. 제가 결국 먼저 말을 걸었거든요.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말 안 걸었는데 뭘 또 잘못했냐고 되묻더라고요. 뭐 잘못한 건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차 한 잔 같이 할 수 있냐고 치고 들어오더라고요. 그게 시작이었어. 뭐야? 완전 로코네? 코로? 로맨틱 코미디. 근데 결혼은 안 한 거야? 엄마 미혼모잖아. 이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도 딸도 다 컸으니 사실을 알아야 저를 원망 안 할 것 같았어요. 바람 피웠어. 어? 너 가진 거 알고 말했더니 결혼하자고 하더라고. 그 말만 믿고 태교 열심히 하면서 결혼 준비에 몰두했는데 자기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웠더라고. 어떻게 알았는데? 그때 우리가 이미 같이 살기 시작했거든. 네 아파 자취방에서. 한 번은 일이 많다고 늦는다길래 잠들었다가 일어난 것 같아. 왜 아직도 안 오나 싶어서 창밖을 봤는데 웬 여자랑 입을 맞추고 있는 거야. 자세히 보니 자기 회사 여직원이더라고. 아니, 대체 왜 자취방 앞까지 와서 그런 일을 벌인 거야? 네 생부 말로는 그 여자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. 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대뜸 와서는 결혼하지 말라고 입을 맞췄대. 그러면서 사실은 호감이 있어서 몇 번 만났다고 하더라. 만나서 뭐 했냐고 했더니 뭐 할 거 다 한 거지. 그래서 나는 너랑 결혼 못하겠다고 했어. 역겨워서 못하겠더라고. 그랬구나. 젊은 남자였잖아.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. 근데 나는 임신까지 해서 그런지 더 예민하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시간을 돌려도 용서는 안 될 것 같아. 누가 용서하래? 알았어. 내용을 알고 나니까 이해도 되고 속도 시원해. 우리 딸이 친아빠 얘기를 꺼낸 건 그때가 다였어요. 그래도 네 친아빠가 용서를 빌었었고 결혼하자고 끝까지 찾아오기도 했었다고는 알려줬죠. 실제로 그랬어요. 이미 그 여자랑 헤어졌다. 그냥 내가 임신했다고 하고 정말 결혼할 때가 되니까 괜히 심란했던 것 같다 그러는데 너만 심란하냐 임신한 내가 더 심란하다. 그러면서 쏘아붙이고 헤어졌거든요. 그런 성질머리라니 딸의 상견례장에서도 한마디를 안 지고 받아쳤죠. 내 귀한 딸이 검사가 되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하나도 걸리는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. 내가 파출부면 어떻고 미혼모면 어떠랴. 내 딸이 검사인데 하는 배짱이 있었어요. 실제로 예비사위는 나온 대학도 평범하고 자기 아버지가 사장인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. 나중에는 물려받을 거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우리 딸처럼 스스로 일군 건 없는 청년이었죠. 그래도 집안이 괜찮게 사는 것 같아서 우리 집이 부족한 걸 그 집이 갖고 있고 그 집이 부족한 걸 우리 집이 갖고 있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딸도 예비시댁에 인사도 다녀왔는데 다들 반겨주셨다고만 했거든요. 당연히 반겨줘야지 생각했다 보니 상견례장에서 마주한 예비 사부인의 무례는 꽤 불쾌했어요. 지금 말 다 하셨습니까? 검사인 내 딸을 보고 출처를 운운하길래 저도 수준 좀 운운해줬습니다. 그러자 예비 사부인이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.
세상에, 아무리 못 배웠어도 이건 아니죠. 파출부 출신인 거 티내시는 거예요? 저도 우리 딸 갖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자예요. 사부인은 평생 직장에 다녀보신 적도 없다면서요. 난 대학 졸업하자마자 우리 남편 만나서 전업주부로 살았으니까요. 사부인도 전업주부로는 못 살아보셨겠네요? 그러게 말입니다. 저도 전업주부로 살 줄 알았는데 싱글맘이 된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. 선택이었다고요? 네,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애아빠랑 결혼하려면 할 수도 있었어요. 근데 내가 성질이 안 돼서 못 참았죠. 그래 보이시네요.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저 같으면 말이에요. 내 자식을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진 않았을 겁니다. 사부인은 그러셨을 수도 있죠. 저는 아니었지만. 그래서 지금 잘하셨다는 거예요? 아니, 제가 못한 건 또 뭡니까? 사부인, 지금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? 제 선생님이세요? 아니,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? 뭐라고요? 이런 여자? 이봐요, 사람이 근본을 알아야 사람이지. 안 그래요? 우리 애 아빠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. 됐습니까? 그걸 말로만 해서 어떻게 아느냐고요? 그때였어요. 우리가 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글쎄 애 아빠가 등장한 겁니다. 아니,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? 우리가 참 오랜만에 봐서 당신이 내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. 그게 무슨 소리야? 애 아빠가 예비 사부인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. 저는 이제 평범한 회사원은 아닙니다. 예비 사부인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. 어디 예비 사부인만 놀랐겠어요. 우리 딸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놀랐어요. 엄마, 저분이 내 친아빠야? 정말? 남편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딸을 보더라고요. 참, 잘 컸구나. 진짜 제 아버지세요? 내가 죄인이야. 내가 미안하다. 사연을 알고 있는 딸은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저를 봤어요. 혹시 엄마가 부른 거 아니야? 그럴 리가. 지금껏 연락 한 번 한 적 없는 걸. 그런데 그때였어요.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예비 바깥사돈이 다급히 사부인을 부르더라고요. 여보, 꿇어.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? 꿇으라니? 설마 나더러 무릎을 꿇으라는 거야? 누구한테? 사부인한테? 글쎄, 꿇으라면 꿇어. 싫어. 내가 뭘 잘못했다고? 제 친아버지 나타났다고 내가 뭐 석고대죄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? 당신 진짜 이럴 거야?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? 당신도 제 엄마가 미혼모의 파출부 출신인 거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. 당신 조용히 안 해. 왜 이제 와서 발뺌이야? 나 혼자 그런 거 아니잖아. 당신도 며느리감이 검사인 건 좋지만 집안이 너무 별로라고. 친아버지가 누군지라도 알아야겠다며. 듣고 정 별로면 혼사를 멈추던지 친정이랑 연을 끊으라고 해야겠다며. 여보. 예비 사돈 부부가 다투고 있는데 애 아빠가 그 사람들한테 성큼성큼 다가가더라고요. 한 달 만에 보내, 최 사장. 그런데 애 아빠가 예비 바깥사돈에게 반말을 하는 겁니다. 그러자 바깥사돈도 황급히 애 아빠한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. 아이고, 대표님, 제가 잘못했습니다. 그러자 예비 사부인이 당황하더라고요. 여보, 당신 왜 그래? 당신은 사부인한테 빌어. 여기 계신 분, 우리 하청 주시는 분이야. 뭐? 우리 대표님이 하청 안 주시면 우리 회사 망해. 그러자 예비 사부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제 앞에 바짝 엎드리더라고요. 사부인, 제가 잘못했습니다. 제가 감히 검사 며느리 보면서 이것저것 따지려고 들었네요. 사람 욕심이라는 게 왜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그렇잖아요? 제가 미쳤었나 봐요. 아니,
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사부인 댁이 우리 애 아빠한테 하청받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? 어차피 이 사람은 나랑 부부도 아니고 법적으론 내 딸 아빠도 아닙니다. 사부인도 참,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대표님 표정 좀 보세요. 애 아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.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표정이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저 인간이 갑자기 등장한 게 더 의아했어요. 당신 어떻게 여기 온 거야? 어떻게 알고? 혹시 우리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보고 있었어? 미안해. 사실 다 알고 있었어. 우리 딸이 검사된 것도 결혼 앞둔 것도. 뭐? 그럼 우리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었어? 당신이 사는 전셋집 얼마 전에 내가 샀어. 뭐야, 주인 바뀌었다더니 그 집도 당신이 산 거라고? 내가 사놓으면 당신이 평생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려고 했지. 아니,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도둑도 아니고 슬금슬금 우리 모녀 삶에 끼어들겠다는 거야? 그건 아닌데 그냥 조용히 도와주려고만 했는데 이 옆방에서 가만히 듣고 있자니까 어이가 없잖아. 혹시 예비 사돈댁이 당신 회사 하청인 것도 알고 있었어? 알고 있었지. 근데 이런 사람들일 줄은 몰랐지. 예비 사돈 부부가 고개도 못 들고 쩔쩔매더라고요. 그러자 예비 사위까지 애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. 장인어른, 저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. 아니, 내가 뭐 용서하고 말고 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닌데 자네 뭘 보고 용서하라는 거야? 저 정말 따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. 우리 딸 어떤 점이 좋았는데? 네? 그게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법원에 갔다가 첫눈에 반했습니다. 우리 딸이 검사라는 걸 알고 좋아했다는 거네. 그렇죠. 그렇긴 한데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. 우리 딸이 검사인데 자네도 행복할 것 같았겠지? 예? 자네 아버지한테 얘기 많이 들었거든. 공부를 하도 못해서 겨우 대학에 갔다고 하더군. 그래도 가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. 언젠가는 실력이 되면 자기 회사도 물려줄 생각이라기에 잘 됐었다고 했었지. 물론 그 멍청이가 내 딸 남편감이 될 줄은 몰랐지만 말이야. 아빠,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닌 거야? 아니, 네가 좀 속을 썩였었어? 공부도 안 하지 이상한 애들이랑 다니면서 술 먹고 다니지. 아빠! 그제야 예비 바깥사돈이 자기 입을 틀어막더라고요. 저는 어이가 없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. 너, 네 신랑감이 술 안 마셔서 좋다고 하지 않았어? 딸도 어이가 없는 표정이더라고요. 그랬지. 어떡하니? 술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은데. 딸이 기가 차다는 듯 자기 예비 신랑한테 묻더라고요. 술 한 잔도 못 마신다며. 그게 지금은 그래. 한 잔도 못 마셔. 하도 오래 안 마셨더니. 내가 어릴 때 실수를 좀 했어. 그때는 왜 그렇게 반항이 하고 싶던지. 그런데 딸이 한숨을 내쉬더라고요. 지난번에 전화했는데 친구가 받더라. 언제? 자기 만취해서 쓰러져 있다고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바쁘다고 하고 끊었어. 내가 거짓말한 거 알고 있었다고? 왜 거짓말한 건지가 궁금하던데? 그날 진짜 오랜만에 마신 거야. 근데 왜 안 물어봤어? 일이 바빠서 깜빡하고 있었어. 결혼하기로 한 남자니까 웬만하면 믿고 싶었거든. 바람 피운 것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했어. 그러면서 딸이 슬쩍 제 아빠를 보더라고요. 애 아빠는 잽싸게 눈을 피했죠. 근데 나한테는 모범생이었다고 했잖아. 그저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스트레스가 많았다며. 우리 딸의 말에 예비 사돈 부부가 자기들도 모르게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. 자기 아들의 거짓말이 자기들이 듣기에도 웃겼던 모양이에요.
그러나 우리 딸은 머리끝까지 화가 뻗쳐 있었죠. 진짜 어이가 없다. 대체 그런 거짓말은 왜 한 건데? 내가 자기보다 학력이 부족하잖아.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자기가 날 안 받아줄 것 같아서.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? 아니지. 자기가 나를 조건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랬겠지. 어? 내가 검사 아니었어도 나랑 결혼했을 것 같아? 그걸 말이라고 해. 나 진짜 첫눈에 반했다니까. 거짓말. 거짓말 아니야. 자기가 내 조건을 보니까 나도 자기 조건에 연연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. 그게 아니면 왜 거짓말을 해? 아버님 회사도 뭐 하청이라고? 나한테는 어엿한 중소기업이라고 하지 않았어? 그냥 우리 엄마한테는 작은 회사라고 하자고 겸손하게 말하고 싶다고 했었잖아. 근데 진짜 겸손한 규모였던 거네? 아니, 그게 자기한테 그 정도는 된다고 해야 자기도 나를 믿고 결혼할 것 같으니까. 이것 봐. 자기도 지금 우리 아빠 회사가 하청업체라고 하니까 갑자기 구미가 확 떨어진 거 맞잖아. 구미가 떨어져? 내가 지금 물건 사는 거야? 자기 조건 보고 구미가 당기고 말고 하게? 그래서 자기는 내 이 모든 조건을 보고도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? 아니,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. 그것 봐. 내가 거짓말 안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라고. 아니,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는 거야. 도대체 날 뭐로 본 거야? 그래, 너 좋은 대학 나왔고 검사야. 나도 알아.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네 흠 잡아서 동등한 입장에서 결혼식 치르려고 했어. 뭐? 내 흠을 일부러 잡았다고? 자기 흠이라도 강조해야 결혼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랬지. 너 지금 우리 엄마를 내 흠이라고 한 거니? 예비 사위가 또 당황하더라고요.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흠으로 보일 수 있는 거니까 나는 절대 장모님이 흠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못났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흠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지. 그래, 너는 우리 아빠 회사 하청업체 아들이라 좋겠다. 너 지금 눈에는 눈, 이에는 이다 이거야? 그래, 너도 무시당하니까 기분 더럽지? 그러니까 누가 우리 엄마 무시하래? 너도 똑같이 느껴보라고 흉내 좀 내봤다. 나는 네가 구멍가게집 아들이었다고 해도 상관이 없었을 거야. 나한테 속이는 거 없이 정직하기만 했다면. 내가 너랑 왜 사귀었는데 법원에서 처음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쫓아다니는 정성이 갸륵해서 순수한 사람이다 싶어서 만나기 시작했어. 우리 엄마는 미혼모가 파출부 하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고생 많으셨겠다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널 보면서 결혼해도 좋겠다 싶었다고. 그런데 뒤에서는 우리 엄마를 흉보고 있었던 거야? 어떻게든 내 흠을 잡아서 너처럼 볼 것 없는 남자한테 어울리는 여자로 만들려고 했다고? 너 진짜 최악이구나. 세상에서 가장 못났어. 분위기가 그쯤 되자 애아빠가 나서더라고요. 내가 뭐 나설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상견례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네요. 최 사장, 가족들 데리고 먼저 일어나요. 대표님, 저희가 해명할 기회를 좀 더 주십시오. 일단은 파합시다. 이대로는 서로 더 안 좋은 소리만 할 것 같으니까. 결국 그 집 식구들이 먼저 나갔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. 우리라고 뭐 더 할 말 있어? 우리도 가자. 딸에게 말했는데 딸이 자리에서 꿈쩍 않고 한숨만 내쉬더라고요. 그러자 애아빠가 말했어요. 그러지 말고 좀 앉아. 나도 어렵게 온 거야. 원래는 나설 생각은 절대 없었는데 저 인간들 하는 소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홧김에 나섰어. 애아빠가 딸을 보며 말했어요. 내가 미안하다. 일단은 얌전히 있다가 따로 손을 봐줘야 했는데. 딸이 그제야 고개를 들더라고요. 제 아빠시라고요? 참 가까이 계셨네요. 거기다 중소기업 대표시라니. 하청까지 두실 정도면 규모가 꽤 되나 봐요?
엄마랑 헤어지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. 그렇게 잘 사셨으면 양육비라도 주시지 그랬어요?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절 키우셨는데요. 그 얘기는 제가 해야겠더라고요. 딸, 그건 엄마가 안 바랐어. 왜? 헤어질 때 말했어. 내 딸이니까 절대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말라고. 내 딸이고 내가 키울 거니까 네 자식이라는 걸 잊으라고 했거든.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나타나실 거면 애초에 엄마 좀 도와주던가. 딸이 속상해하더라고요. 그러자 애 아빠가 그랬어요. 그래, 맞아. 내가 지은 죄가 커서 용기가 없었어. 내가 좀 더 용기 냈으면 네 엄마도 편해졌을 텐데. 내가 미안하다.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. 저도 따라 일어나려고 했더니 딸이 저를 다시 앉혔어요. 엄마도 그만 자존심 부리고 더 얘기 나누고 와. 내가 무슨 자존심을 부렸다고 그래. 맞잖아. 솔직히 오늘 아빠가 도와주신 거잖아. 딸이 지적하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. 결국 딸이 먼저 나가고 애아빠랑 저만 남았어요. 괜히 생수만 벌컥벌컥 마시게 되더라고요. 왜 말이 없어? 할 말 있으면 얼른 해. 나도 피곤해. 내가 잘못했어. 또 그 얘기야? 벌써 30년 가까이 된 일을 또 얘기하겠다고? 평생 속죄해도 부족하지. 내 애 가진 여자를 두고 바람을 피웠으니.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은 했고? 결혼은 무슨. 말했잖아. 그때 이미 헤어졌었는데 찾아왔던 거라고. 그거 다 사실이었어. 사실이었다고? 당신은 안 믿는 눈치였지만 정말이었어. 그러면 뭐해. 당신 애 가진 날 두고 신뢰를 깨는 행동을 이미 다 한 거잖아. 내가 가장이 된다는 생각에 심란해서 그냥 기분 전환 삼아서 몇 번 만났는데. 뭐? 그냥 만나? 그렇게 말한다고 바람이 아닌 게 돼? 그래,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. 그때도 당신이 그렇게 묻는데 당신이 얼마나 비참할까 싶어서 말문이 막혔었어.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. 알긴 하네. 아무튼 그 여자랑은 헤어졌어도 결국 다른 여자랑 살았을 거 아니야. 그러면서 여긴 왜 나타나? 우리 사는 건 왜 보고 있고? 혼자 살았어. 뭐? 당신도 혼자 살았더라. 애 아빠가 지금껏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, 그 능글맞던 사람이 회사 대표까지 되고선 왜 혼자 사는데? 속죄의 의미였지. 내 자식이랑 아내 될 뻔했던 여자를 배신한 주제에 어떻게 또 결혼을 꿈꿨겠어. 그냥 언젠가 내 가족들 만날 생각만 하면서 일만 했어. 누가 당신 가족이야? 당신이랑 우리 딸이 내 가족이지. 그 후로는 연애도 한 번 한 적 없어. 왜? 아니지.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뭐 알아야 돼? 그래, 당신이 알 건 없지. 내 말이 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고. 근데 사실이야. 나는 당신밖에 없었어. 바람이나 안 피우고 말했으면. 그렇지. 당신으로선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겠지. 알아.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. 이제와 우리 앞에 짜잔 하고 등장하면 내가 뭐 고마울 줄 알았어? 그래도 아까는 좀 쓸모 있지 않았어? 당신이 안 나섰었어도 내 선에서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어. 하긴 당신 참 당당해서 좋더라. 내가 내 자식 이렇게 키웠는데 무슨 일을 했든 혼자 키웠든 내 자식이 내 업적이다 이거잖아. 당연하지. 내가 수준이 낮은 사람이면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검사가 돼? 내가 파출부하면서 혼자 애는 키웠어도 늘 신문 읽던 사람이야. 우리 딸이 법전 공부할 때 내가 법전까지는 못 봐도
옆에서 신문 보면서 되도록 같이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고. 당신 정말 대단하다. 솔직히 우리 딸이 잘나서 잘 된 거지만 아무튼 나도 우리 딸한테 흠이 되고 싶지 않았어. 남들이 보기엔 흠이어도 적어도 내 딸한테는 떳떳했다는 말이야. 그래, 그런 것 같아. 제 말을 다 수긍하고 있는 애아빠를 보는데 마음이 좀 누그러지긴 하더라고요. 그래, 오늘은 고마웠어. 자기는 남편 있다고 떽떽거리는데 솔직히 기가 좀 죽을 뻔했거든. 어떻게 당신 회사 하청이래? 참 기가 막힌 우연이네. 결국 우리가 다시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닐까? 어디서 또 수작이야?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라도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? 그때는 나도 어려서 책임감이라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. 그러니 나가서 헛짓거리하면서 당신 속을 뒤집었겠지. 근데 지금 와보니 내가 책임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이더라고. 나는 평생 그 행복을 모르고 살았어. 그 행복은 꼭 당신이랑 우리 딸이랑 누리고 싶었으니까. 누가 누리지 말래? 내가 얘는 내 딸이다. 당신은 신경 쓸 거 없다 했잖아. 그래. 그래서 우리 딸이 법대 들어가고 나니까 차마 연락을 못 하겠더라. 그게 무슨 소리야? 그 즈음에 회사가 탄탄하게 자리 잡았거든. 이제 뭐든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당신이랑 우리 애를 찾기 시작했는데 글쎄 애가 법대까지 들어갔더라고. 당신 혼자 훌륭하게 키워낸 거잖아. 거기다 대고 어떻게 연락을 해. 맘 같아선 등록금이고 뭐고 다 대주고 싶었지. 근데 당신이 날 가만둘 것 같지 않더라고. 아까 한 말처럼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밥숟갈을 얻냐고 혼낼 것 같았어. 지금은 안 혼날 것 같아? 지금도 마찬가지야. 그래, 알았어. 내가 계속 혼날 테니까 당신도 맺혀 있는 거 다 풀고 나면 나 좀 한 번 더 생각해줘. 나 이제 당신한테 뭐든 다 해줄 수 있어. 우리 딸한테도 좋은 아빠까진 아니어도 아빠 노릇은 할 수 있어. 적어도 저런 집에서 우리 딸 환경 무시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할 거야. 애아빠의 말은 다 진심 같았어요. 솔직히 오랜만에 보는데 그때만큼 밉지도 않았고요. 다만 마무리가 안 좋았다 보니 습관처럼 자꾸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. 애아빠랑 헤어지고 집에 왔더니 딸이 와 있었어요. 일하러 안 갔어? 상견례 끝나고도 가봐야 한다더니. 그러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래.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는데. 하긴 넌 궁금한 게 많겠지. 내가 궁금한 건 딱 하나야. 엄마 마음. 내 마음이 뭐? 아까 보니까 아빠가 엄마 보는 눈빛이 애틋하던데? 그래서 재결합이라도 하라고? 둘이 결혼도 한 적 없잖아. 재결합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겠지. 넌 바람 피운 아빠라도 좋아? 혼자신 것 같던데. 맞아, 혼자라더라. 꽤 오래전 일이잖아. 사실 나는 엄마 때문에 그래. 내가 왜? 혼자 나 키우느라 평생 파출부하면서 고생만 했잖아. 내가 검사되고도 나한테 짐 되기 싫다고 일도 안 관두고. 그러게 파출부라도 관뒀어야 그런 소리를 안 들을까 싶긴 하더라. 난 엄마가 파출부인 건 아무렇지도 않아. 그런 남자를 믿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는 게 좀 충격적인 거지. 엄마 딸 헛똑똑인가 봐. 누가 우리 딸더러 헛똑똑이래? 맞잖아, 나 헛똑똑이. 남자 보는 눈이 없었네. 아빠가 없이 자라서 그런가? 그건 그럴 수도 있지. 우리 모녀는 잠깐 시무룩해졌어요. 황당한 상견례를 겪고 난 뒤라 둘 다 많이 싱숭생숭했던 것 같아요. 그러나 곧 딸이 맛있는 저녁을 먹자며 나가자고 하더라고요. 딸과 함께 좋은 데서 맛있는 걸 먹고 오니 기분이 좀 나아지긴 하더라고요. 그 사이
아빠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. 애는 좀 어때? 그래서 답장을 보내줬죠. 저도 힘들 텐데 나 위로하겠다고 맛있는 거 사줬어. 파출부는 관둘까 봐. 우리 애가 검사되고 나서 관두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고집을 피웠거든. 애한테 짐되기 싫어서. 1분도 안 지나서 답이 오더라고요. 그럼 당신 힘드니까 그건 그만해도 되지. 당신 딸한테 짐될 거 없어. 이제 내가 있잖아.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. 제가 방심한 틈을 타서 치고 들어오는데 순간 마음이 좀 약해졌어요. 당신 집은 어딘데? 한번 와볼래? 다음날 저는 파출부 하던 집에 관두겠다는 의사를 전했어요. 그 집에서도 워낙 자주 있는 일인데 저는 좀 오래 있었다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뒤 참 오랜만에 밖에서 애아빠를 만났죠. 당신 왔어. 누가 들으면 부부인 줄 알겠다. 그래도 이게 편하고 좋잖아. 우리 둘 다 같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. 저는 모른 척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. 아파트 살아? 단독주택으로 갈까도 했는데 혼자 살기엔 너무 커서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사는 갈 수 있어. 난 아파트가 좋거든. 당신이나 전원주택의 꿈이 있었지. 그랬나? 내가 이래봬도 도시 여자잖아. 당신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다며. 그랬었지. 당신이 좋다고 하면 나는 아파트도 좋지. 당신이랑 살 수 있다면 어디든 어떻겠어. 자꾸 능글맞게 재결합을 유도하는데 딱 잘라 말했어요. 내가 오늘 보자고 한 건 우리 딸 결혼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서야. 그럼 뭐든 말해. 나야 도움이 되면 좋지. 그 집 말이야. 결혼시켜도 괜찮은 집이야? 결혼시킬 생각이요? 우리 딸이 꽤 실망한 눈치긴 한데 그래도 고민해보겠다고 하더라고. 그냥 깨는 게 아니라. 응. 남자친구 앞에서는 뭐라고 쏘아붙이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늘 자기 눈치를 많이 봤었대.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딸이 더 잘해주려고 했었다는데 막상 거짓말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남자친구 마음에 압박이 심했나 싶어서 마음이 또 아픈가 봐. 하여튼 속없기는. 내 말이 그건 당신 닮은 것 같아. 나 같으면 딱 잘라서 안 하겠구만.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몇 년 되니까 그냥 접는 것도 어려운가 봐. 우리 애가 정이 깊거든. 그러게 나 닮은 거 맞네. 사실 뭐 하청으로 나쁜 회사는 아니었어. 나름 재정도 탄탄하고 운영도 정직하게 하는 회사라 하청 중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긴 해. 그래? 뭐 작은 회사긴 해도 아들이 물려받을 정도는 될 거야. 내가 알기론 그 아버지 때부터 계속 해온 회사거든. 그러면 꽤 오래된 회사네.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탈 없이 운영된 회사라서 우리도 믿고 맡겼던 거야. 그런데 실제로도 괜찮더라고. 그래서 재계약할 때마다 조건도 점점 더 좋게 해주고 있어. 우리 회사만큼 좋은 조건으로 계약 제시하는 것도 없긴 할 거야. 그래도 나로선 믿고 맡길 하청이 있다는 게 진짜 고마운 거거든. 생각보다는 멀쩡한 집안이네. 아마 우리 딸이 검사라 자기 아들이 위축돼 살까봐 더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. 안 그래도 최 사장이 연락을 해왔더라고. 뭐라고? 아들이 하도 우리 딸한테 쩔쩔매길래 자기네 부부가 아들을 가스라이팅 하듯이 계속 그 생각을 주입했대. 우리 딸이 아무리 검사라고 해봐야 파출부 미혼모 손에 컸다. 그러니 위축될 거 없다 그러면서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식만 중요해? 나는 고사하고 내 자식이 상처받을 건 생각도 안 했던 거잖아. 그리고 뭐라고 했어? 정 나랑 말이 안 통하면 나랑 연을 끊고 살게 할 생각이었다고? 그것도 그냥 센 척한 거였다고 하더라고. 그렇게 말해야 당신이 듣는 척이라도 해줄 것 같아서 그랬나 봐.
당신은 그 말을 믿어? 꽤 오래 본 사람이라서 교양은 좀 없어도 우직해. 정말이야? 그럼 내가 설마 우리 딸 혼사를 두고 엉뚱한 소리를 하겠어? 애아빠가 그 정도로 말을 하니 아주 막장 집안은 아니구나 싶긴 하더라고요. 그날 저녁, 애아빠가 태워다 주겠다는 걸 고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예비 사위가 와 있더라고요. 무슨 일인가? 어머니, 정말 죄송합니다.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서럽게 울더라고요. 제가 학창시절부터 사고를 많이 쳤어요. 근데 지금은 다 후회해요. 이렇게 멋진 아내를 만날 줄 알았으면 저도 공부 좀 하는 건데 구색이라도 맞게 조금 더 좋은 대학이라도 나왔어야 했는데 하고요. 왜 그랬던 건데? 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거라 그냥 막 살았어? 아니요. 오히려 물려받고 싶지 않아서 말을 더 안 들었어요.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걸 다 반대로만 하고 다녔으니까요.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 아버지 회사로 들어오는 것 외에는 먹고 살 방법이 없더라고요. 부모님은 이제라도 열심히 배우면 된다고 하셨고 저도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 속 안 속이고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하던 차에 아내한테 첫눈에 반했던 거예요. 그 말은 사실인 거야? 그럼요. 진짜 첫눈에 반했어요. 솔직히 아무리 검사라고 해도 지나가는데 무턱대고 만나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첫눈에 반했는데 그래서 무턱대고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내세울 게 너무 없는 거예요. 자넨 아버지 회사도 있었잖아. 그건 솔직히 제 능력으로 일군 게 아니잖아요, 아직은. 제가 나중에 물려받아서 잘 운영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 사람 처음 만났을 때는 더더구나 밑바닥부터 시작할 때라 더 아버지 회사를 운운할 순 없었어요. 그런데도 여자친구가 제 열정을 받아주더라고요. 잘 좀 살 걸 싶고 이제라도 잘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과거는 숨기고 싶었어요.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는데 상견례장에서 들은 것보다 심한 거야? 아니요, 그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부끄러워요. 어린 나이에 노는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술 먹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랬으니까요. 여자친구가 워낙 올곧은 사람이었다 보니 그런 제 전적을 들으면 실망할 것 같았어요. 절대 내 인생에서 2번 다시 못 만날 여자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거짓말까지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잘못했습니다. 저희 부모님이 저지른 무례도 용서해 주세요. 조만간 사과 꼭 하고 싶으시다고 제발 좀 만나달라고 부탁하셨어요. 밥은? 네? 저 회사 끝나고 바로 오는 길이라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줘서요. 들어와. 밥 먹다 보면 올 거야. 정말요? 뭐해?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언제까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을 거야? 결국 사위한테 간단히 밥도 해먹이고 사위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는데 애아빠한테 들은 얘기 때문인지 성실하게 잘 살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얼마 후 예비 사돈 부부까지 와서 고개도 묻들고 사과를 하는데 그냥 저는 제 딸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어요. 제가 사과도 받았고 애아빠한테는 말 잘 해놓을 테니까 애들 결혼이랑 회사 일을 결부짓지 마세요. 애아빠도 사적인 감정으로 일 처리할 사람 아닐 거예요. 결혼은 애들 뜻에 맡기죠. 사부인 정말 감사합니다. 마음을 풀어주시니 이제야 2다리 뻗고 잘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사부인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. 우리처럼 풍족하진 않아도 부족한 것 없이 산 사람들도 자식 농사는 잘 못 짓는데 부럽고 무안하고 그래서 더 못된 소리만 했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솔직히 말할까요? 예? 2분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. 다만 성실하게 집안 사업도 잘 이끌어 오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애아빠가 있으니
사돈댁도 우리 딸한테 함부로는 못하시겠죠. 그래서 사돈댁이 아니라 똑똑한 우리 딸의 선택을 믿어보려고요. 그럼요.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. 정말 죄송합니다. 결혼해도 절대 애들 사는 거에 간섭 안 할게요. 절대 시집살이 할 일 없어요. 제가 지은 죄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못하죠. 뭐 당연한 소리를 대단하게 하세요? 아유, 죄송합니다. 제가 또 말 실수를. 어쨌든 애아빠 덕에 사돈부부 길을 확실히 꺾었더라고요. 그래도 내 딸 시부모가 될지 모르는데 못되게 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. 사람 일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요. 저도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. 이쯤 했으면 저도 속상한 건 다 푼 것 같아요. 서로 마음 상한 건 이만 풀지요. 자식들끼리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도 가족인데 실수도 덮어주는 게 가족이잖아요.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정말 잘하겠습니다. 우리 검사 며느님 일하는데 지장 안 가게 애들도 제가 다 키워줄게요. 그것도 애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뭐. 노인애들 병나요. 적당히만 하자고요. 그런가요? 그래도 검사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도와줘야죠. 우리 며느리가 나중에 큰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우리 아들더러 이제는 네 마누라 잘난 거 받아들이고 외조 잘하라고 했어요. 결국 우리 딸은 결혼했어요. 그 집 식구들이 줄줄 찾아와 속죄했다고 하니 결국 딸도 못 이기는 척 넘어가더라고요. 애아빠는 딸의 신혼집으로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를 선물해 줬어요.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합친 건 아니었습니다. 애아빠랑 저도 꽤 오래 대화를 나눴었어요. 그러나 제 결론은 이랬습니다. 이제 지난 일이니까 다 잊고 우리 딸 엄마 아빠로 잘 지내자. 정말 그래야겠소? 이제 와서 둘이 살림을 합치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. 용서는 하지만 우리 인연은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어.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인다고 자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. 내가 시기를 놓쳤지. 알아. 똑 부러지는 당신다운 결정이네. 그러자 애아빠가 저한테 건물을 증여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월세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야. 당신 주려고 했던 거니까 받아둬. 우리 딸 키우느라 고생만 했잖아. 이제는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.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우리 딸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자기 아빠가 주는 건데 뭐 어떠냐면서요. 엄마, 이제라도 엄마가 한 마음고생 나 혼자 키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해. 그걸 줘야 한다면 아빠가 주는 게 맞잖아. 너 아빠한테 지령받고 이러는 거지? 어떻게 알았어? 요즘 부녀지간이 아주 정답더라. 둘이 밥도 먹으러 다니는 것 같고. 사실 우리 신혼집도 내가 골랐는데? 뭐? 네가 그 비싼 집을 사달라고 했다고? 아빠는 평창동에 저택 얻어준다고 했었어. 내가 그나마 저렴한 데로 고른 거야. 우리 딸은 친아빠를 만나더니 스케일이 커졌더라고요. 저만 아직도 100원, 200원이라도 아껴서 사는 억척주부인 것 같아요. 애아빠가 월세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건물을 증여해 줬는데도 돈 아끼는 버릇은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도 그 덕에 일 안 하고 봉사활동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 애아빠의 덕을 크게 보긴 했죠. 봉사활동 안 하는 날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는데 얼마 전에 킨츠키 공예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예술이더라고요. 비록 깨진 자리는 남아도 금으로 이어붙이니 또 하나의 작품이 되대요. 그걸 보는데 그게 꼭 저랑 애아빠 사이 같더라고요. 같이 살진 않아도 가족 같고 오히려 같이 살려고 했을 때보다 더 잘 지내고 있으니
충분히 좋은 사이가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이제는 명절에 애아빠까지 우리 집으로 와서 다 같이 지내요. 나중에 우리 딸이 손주 낳으면 할아버지로도 소개하려고요. 그렇게 한 집에서 명절도 보내고 나중에 손주 볼 생각까지 하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다가도 결국 딸로 맺어진 가족이잖아요.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든든하긴 하더라고요. 우리 딸도 내색은 안 했어도 아빠의 품이 그리웠던 건지 아빠 앞에서는 어리광도 피우더라고요. 고생하며 산 딸도 잘 컸고 이제는 경제적인 자유도 생겼으니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좋은 일도 더 많이 하며 살려고요. 그래서 이왕이면 돌아온 애아빠도 건강하게 살아서 우리 딸의 곁을 오래오래 지켜주었으면 해요. 저도 혼자 딸을 키울 때보다는 애아빠가 있다는 게 내심 더 든든한 건 어쩔 수 없네요.